안녕하세요. 지식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중에 온라인 파워포인트 또는 웹용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파워포인트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하고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좀 빠져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트를 작성하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차트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작업을 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표를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형을 추가해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표와 도형으로 온라인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파워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혼합형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형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웹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차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어떤 왼쪽에 있는 축이 있죠. 갑축. 그래서 10만, 20만에서 70만 단위로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 축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이 축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트가 이 축의 값에 맞추어서 55만이라고 하면 50만하고 60만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이제 차트가 있는데 바로 이 꺾은 선형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5개의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조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형으로 만드는 거는 좀 그냥 막연하게 만들긴 쉽지 않기 때문에 차트로 우선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감안하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이 기본 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7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총 3개의 이와 같이 항목이니까 요 사이가 하나, 둘, 셋, 4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에 4개. 그런데 여기 가운데 지점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갑축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정도로 해서 65만, 70만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표로다가 14개짜리 행 그리고 4개짜리 열로 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인터넷용 즉 온라인 파워포인트가 이와 같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메뉴가 보시면은 이 파일 탭이 있고 그리고 홈 탭, 삽입 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치형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로 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와 같이 차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다가 작성을 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레이아웃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홈 탭에 있는 이 레이아웃 부분을 빈 화면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개 줄, 즉 14행 그리고 4개의 칸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4 곱하기 8밖에 되지 않죠? 4 곱하기 14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표가 만들어졌으면 부족한 부분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셀이나 이와 같이 클릭해 주시고 표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삽입 메뉴가 있고요. 삽입을 클릭하면 세부 항목이 나오고 아래에 삽입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개수만큼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 14개의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뭐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되지만 요 선이라든지 채우기 색이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와 같이 범위로 지정해 주시고 표 탭에서 셀 음영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채우기 없음을 해 주시고요. 선의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펜색을 이용해서
약간 옅은 색으로 이와 같이 색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테두리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글자 크기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자 크기를 좀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범위로 지정해 주시고 홈탭에 있는 글자 그룹에서 글자 크기 가장 작은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로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높이가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왼쪽 부분에다가 축 값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10만부터 70만까지 입력을 해 주시는데 삽입 탭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70만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너무 글자가 크기 때문에 홈탭에 있는 글자 크기 작게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 오른쪽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고 첫 번째 항목에다가 이 선 위에 이 안내선을 보시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60, 50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복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라면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맥북이라면은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다음 지점 해주시고 또 복제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한 선에 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계략적으로만 이 배치를 너무 얼토당토 않는 데만 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이걸 보시면서 잘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범위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홈탭에 보시면은 여기 정렬 그룹이 있습니다.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선 맞춤 그리고 오른쪽 기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맞춤해서 자, 이번에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간격이 맞춰 주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내용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다 되었으면 이 아래쪽에다가 이번에는 항목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서 다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가운데 맞춤으로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또 복제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커맨드 D 또는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항목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주고 적당하게 꾸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차트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꼭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원기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각형 막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항목이 55만이기 때문에 55만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안내선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도형에서 이 차트의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죠. 적당한 색으로 바꿔주고 테두리도 윤곽선 없음으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너비를 조금 더 조절해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개체 모양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점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점으로 이와 같이 차트를 잘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띄우신 상태에서 요 뒤에 있는 표하고 도형들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정렬을 해 주시면은 더 훨씬 더 편하게 아래쪽을 이렇게 맞춰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것에 대한 각각의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B 지사는 32만입니다. 그래서 30만까지 내려갔다가 35하고 사이에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위치가 잡힙니다. 자, C 지사는 43만, 그래서 45만 정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인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값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뒤에 있는 색이 진하기 때문에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되었으면 또 이것을 복제해서 나머지 개체에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이 표는 이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준점만 잡아주고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이 잡힐 수 있도록 도형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여기서 도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표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해 주시고 크기를 표에 맞도록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탭에서 채우기 색상을 흰색으로 해주고 테두리는 그대로 둔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와 같이 표 뒤로 보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형태의 차트는 만들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혼합형 차트죠. 그래서 혼합형 차트의 보조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보조축의 단위는 왼쪽에 있는 기본축하고는 좀 다르죠. 바로 5개의 표로다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필요한 거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표 탭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행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행 삭제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윗부분에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높이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조축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홈 탭에서 정렬, 그리고 왼쪽 정렬을 해주고, 여기에 기본 단위는 5입니다. 그래서 5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기본 축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점하고 끝 지점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 왼쪽 맞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각각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오른쪽에 보조축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걸 가지고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타원을 넣어 주고요.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웹용 같은 경우 Shift 키가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서식 옵션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너비하고 높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너비하고 높이가 조절이 되었으면 이 색깔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도형 탭에서 색깔, 채우기 색깔을 다른 도형 채우기 색에서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도 마찬가지죠. 다른 더 많은 도형 윤곽선 색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자, 기본적인 표식이 만들어졌으므로 표식을 배치를 합니다. 저 지금 여기 3인데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표식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 표시가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런 작은 도형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부분하고 3.5기 때문에 중간쯤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복제를 합니다.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4.5죠. 그래서 4.5 중간 정도쯤에다가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또 복제를 해서 마지막 거는 4.0이기 때문에 이 4.0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식의 배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요것들을 선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설치형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유형 도형이 있는데 이 웹용에는 자유형 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에서 이와 같이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끝지점을 이동하셔 갖고 이 도형과 도형을 선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테두리 3개 클릭을 해서 이 선의 테두리 색을 바꿔주시고요. 자, 우선 이와 같이 색을 바꿀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두께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복제해서 자, 두 번째 지점을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을 이와 같이 선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뒤에 있는 표식들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선 앞으로 표식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선택해서 커맨드 D키로 또는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주시고 이 표식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거는 3.5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검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지점 그리고 복제를 해서 세 번째 지점까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표를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로 제거를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보기 좋은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동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주시면은 깨지지 않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 주시고 이 위쪽에다가 범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례를 만들기 전에 제목을 입력할 텐데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하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범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범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파란색과 이 주황색 동그라미. 그래서 이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 도형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키,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C키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또는 커맨드 V를 해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요 동그라미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 키로 복사하고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V로다가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항목이 다 만들어졌죠? 여기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 그리고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매출액과 만족도를 각각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하고 여기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범례가 잘 적용이 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요 글자하고 높이를 맞춰 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USB라든지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는 파일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온라인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 또는 USB로 받으려면 복사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파일이 저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온라인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굳이 온라인 파워포인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일반 설치형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처럼 표하고 도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차트를 손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